자, 비동사 PP라고 하는 이 수동태 구조 다음에 이 명사가 왜 남았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비동사 PP 다음에 수동태 다음에 명사가 남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부사 같은 거, 그치? 전치사 명사 같은 부사가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제가 아까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거, 그치? 가장 기본만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수동태 다음에 명사가 남았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give 다음에 이 모양 한번 볼게. give는 제가 목적어 몇 개 갖는다 그랬냐면 give에게 하고 을를 목적어가 몇 개다? 목적어 2개라고 얘기했어요. 목적어가 2개다 보니까 수동태를 전환을 할 때 하나를 앞으로 당겨서 빼면 수동태 전환을 하죠. 하나를 앞으로 당겨서 뺐고 수동태 전환을 했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는 갈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그대로 내려온다고 얘기했죠. 목적어 역할하는 을들이 갈 자리가 없으니까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을이 갈 자리가 없으니까 뒤에 그대로 내려오게 된다. 따라서 수동태지만 뭐가 남아? 수동태지만 목적어가 남는 수동태라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원래 문장에서 목적어가 2개였으니까. 그러면 이 수동태 남은 거 우리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 을을 be given이 되면 주는 거니까. 근데 주는 걸 당하는 거죠. 주는 걸 당하는 건 받다. 그래서 모양은 수동태지만 해석이 어떻게 된다? 능동으로 되는 문제도 있었죠. 을을 받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official questionnaires,니까 공식, 그 다음에 questionnaire 질문자입니다. 자, 공식 질문자의 타이틀을 얘가 뭐다? 받다가 된다 그랬죠. 공식 질문자의 타이틀을 받다 이렇게 보는 거지. 체크되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공식 질문자의 타이틀을 받았던 2명의 학생들을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무작위로 선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학생 2명 골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식 질문자의 타이틀을 받았던 학생들이죠. 그래서 모양은 수동태지만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는 수동태고요. 해석은 모양은 수동태지만 능동으로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만 잡아주시고, 어찌됐든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고 있으니까 선행사, 앞에 있는 선행사가 뭐다? 복수죠. 앞에 있는 선행사와 뒤에 있는 동사 사이의 수일치까지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되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뭘 조심해야 되냐? 너네들이 여기 given 내가 체크 한 번만 할게. 자, 여기에서 너네가 1차적으로 그냥 너네를 낚으려고 하시면 목적어가 들어와 있네? 근데 비동사 PP라는 수동태를 어떻게 써?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나는 여기를 giving이라고 하는 능동형으로 바꿀 거야. 능동이 되면 비동사 ing, 즉 능동의 진행이죠. 능동의 진행에다가 뒤에 명사까지 들어와 있는 깨끗한 모양이네. 비동사 ing라는 능동의 진행에다가 목적어까지 들어온 너무 깨끗한 모양인데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아요. giving이라는 게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아. 왜? give 능동이만 목적어 가질 수 있잖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해석상 공식 질문자의 타이틀을 받았느냐 자기가 주느냐의 문제죠. 준 학생들이 아니라 그 타이틀을 받은 학생들이라고 하는 해석상의 문제가 생기실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기빙이 틀렸다고 얘기할 순 없어요. 근데 어법, 문맥을 봤을 때는 이 공식 질문자의 타이틀을 받은 학생들이지 준 학생들이라고 얘기할 순 없다. 그치? 그래서 해석상의 문제죠.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구분해 주시는 걸 좀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giving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니다. 뒤에 목적어가 보인다고 ing, 능동의 진행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왜? 해석상 말이 되지 않는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짓을 얘네가 밑에 한 번 더 해. 또 나오거든? 자, 이러한 학생들이 are assigned. 비동사 다음 PP예요. 다시 한번 비동사 다음 PP. 수동태. 근데 이번에도 responsibility. 명사가 남았어요. 뒤에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가 뒤에 남아버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나도 또 마찬가지 give랑 같은 형태거든. assign 한번 잡아볼게. assign이 할당하고 배당하고 나눠주는 거거든. assign 할당하다 배당하다 나눠주다. assign이 할당하다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자, 1번 목적어에게 두 번째 목적어를 할당하고 나눠주고 분배해주는 겁니다. 얘도 목적어 몇 개야? 목적어 2개인 사형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앞에 1번 목적어를 앞으로 뺍니다. 그리고 be assigned가 되죠. be assigned,
그 다음에 뭐가 됐어? 아까처럼 목적어 하나가 남는데 하나를 앞으로 뺐고 나머지 하나 목적어가 고스란히 남게 된다. 수동태 모양 뒤에 목적어가 남게 된다는 겁니다. 체크될까요? 그래서 assign 다음에 목적어 1번 그리고 목적어 2번 그러면서 얘를 앞으로 빼게 되면 자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주어가 되고 비동사 PP 그 다음에 뭐야? 남아있는 목적어 하나가 뒤에 그대로 내려오면서 얘도 수동태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수동태지만 목적어가 남는 모양이 되죠. 그러면 목적어를 얘도 해석 한번 해볼까? 할당을 하는 게 아니라 할당 당하는 거죠. 할당 받는 거지. 할당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어가 이 목적어를 할당 받았구나.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수동태인데 뒤에 responsibility라는 목적어가 어떻게 남습니까? 이상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야? 수동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을을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남았구나. 그러면 이 목적어가 있다라는 이거에만 속아서 이 자리를 뭐야? assigning 이라고 하는 ing로 접근하지 않는다. 문법적으로는 돼요. 책임감을 할당해 준다라는 어사인을 가지고서 뒤에 목적어를 쓰는 능동의 진행 가능해요.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라고? 해석상의 문제라. 이거 해석상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치? 그러한 학생들이 책임감을 할당 받았다라는 거지 걔네가 할당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치? 둘 다 문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는 뭐가 된다? 해석을 기준으로 누가 되고 안 되는지를 잡아주셔야 된다. 안 되는 거 꼭 체크 한 번만 해주시고요. 자, 학생들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걸 할당 받았는데 어떤 책임감이냐?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뭐뭐 하는. ask 물어보는 건데 at least는 적어도죠. 적어도 one 하나의죠. 적어도 하나의 질문 during 전치사 다음에 명사. 그치? 그 수업 동안에. 그치? 그 수업 동안에 적어도 하나 at least니까 적어도 하나의 질문을 ask 물어보는 책임감을 할당을 받았다는 얘기야. 맞니? 뒤에 목적어 있다 그래서 PP가 안 된다. 수동태 안 돼요. ing 써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거듭 얘기합니다. 책을 내세요. 클래스 동안, 수업 동안 적어도 하나의 질문을 물어보는 책임감을 할당을 받은 무조건 질문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책을 내니 내려가 볼게요. after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ing 동명사죠. 뭐뭐인 것으로 저는 볼게요. days official. 자, 그날의 official, 공식적인 questionnaire, 질문자가 되는 것 후에죠. 질문자가 된 후에 뭐뭐 하는 것 후에 one of 뭐뭐 중에 하나 나의 학생 중. 자, 일단 one of는 늘 기본적으로 복수를 달고 시작을 합니다. one of 뒤에 복수. 자, 근데 누구냐면 Carrie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컴마 찍고 설명 끝났네. 주어. 그치? Carrie라고 하는 나의 학생들 중에 한 명이 visit me 나를 방문합니다. 나의 사무실에 나를 방문합니다. just to. 자, 단지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냐면 근데 투부정사 컴마잖아. 뭐뭐 하기 위해서. 자, break the ice니까 얼음을 깬다라는 건 그냥 분위기를 좀 녹여보려고야. 분위기를 깨려고죠.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다. 그치? 분위기 좀 깨보려고 I ask 내가 물어봤어. in lighten hearted니까 뭐냐면 쾌활한, 명랑한.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물었죠. 쾌활한, 명랑한. 쾌활한, 명랑한이라는 단어. light, 가벼운, 그치? 가벼운, light, hearted, 가벼운 마음을 지닌, 즉 쾌활하고 명랑하게 그냥 가벼운 방식으로 물어봤다는 거야. 자, 내가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냐면 ask 뒤에 목적어 들어와야 되죠. 그 목적어가 어디로 가냐면 지금 ask 뒤에 목적어가 요 땡땡으로 빠집니다. 여기가 ask의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들어왔죠? 자,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Did you feel? 자, 너 느꼈니? 인데, 자, honored가 들어왔죠. 여기 수거 체크 한 번만 할게. honored라고 들어왔습니다. honored to 부정사. 자, 그럼 여기 수거라기보다는 문법적으로 잡을까요? 수거라기보다는 honor to 부정사 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 감정에 관련한 형용사가 들어오고 to 부정사가 들어오시면 to 부정사 해서 앞에 감정을 느낀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아요. 자, did you feel? 너 느꼈니? honored니까 뭐야? honored면 영광인이죠. 영광인. honored면
자, honored는 감정형용사 영광인. 그치, honored. 자, 투부정사에서 이 투부정사에서 영광이다라고 너 느꼈니? feel 다음에 지금 뭐냐면 사람 감정형용사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하게 느꼈니? 투부정사에서 honored 영광인이라고 느꼈니? 라고 했는데 to be 비동사 다음 pp named 불리어지고 호명된 거죠. 이름이 불려졌어. named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또 체크합니다. 수동태 되게 많이 써요. be named 다음에 다시 한번 one of the first official questionnaire of the semester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명사, 그치? 자, 그러면 be named면 이름이 불리어지는 겁니다. 이름이 불리어지는 건데, 자, 보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어떻게 수동태인데 뒤에 거대한 명사 덩어리 하나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근데 얘는 사형식이 아니라요. 내가 옆에다 설명을 하면 name은 오형식으로 잡을게. name, 목적어, 명사, 그 다음 뭐야? 목적격 보호 자리도 name 명사입니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이름 붙이는 거야. 이름 붙이거나 이름을 부르는 건데 목적어를 앞으로 뺐어. 그 다음에 수동태 be named를 전환하고 나면 자, 우리가 여기 위에 나 똑같은 거 계속하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는 애가 어떡한다? 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그대로 내려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오형식의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이름을 붙이다라는 구조에서 목적어 역할하는 아이, 자, 목적어 역할하는 아이를 앞으로 뺐고 비동사 pp로 수동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목적격 보호가 갈 자리가 없네? 그대로 남았어요. 수동태지만 뭐야? 수동태지만 뒤에 명사가 남아있는 구조가 나오죠. 이 명사가 근데 뭐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 목적어가 아니지. 수동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목적격 보호가 갈 자리가 없어서 내려온 거지 목적어가 아니다라고 잡아주시면 얘를 목적어로 착각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너네가 이 자리를 손댄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 자리에 naming이 들어왔을 때 괜찮다라고 느낄 거야. 왜? 비동사 pp 다음에는 명사가 오히려 못 오니까 이 명사는 목적어다. 그러면 여기는 비동사 다음에 ing라는 능동의 진행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책을 내세요. 자, 그러면 저는 목적어로 착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왜? 목적어로 착각하면 이 앞에 있는 name들을 naming으로 건드리실 겁니다. 얘는 그 구조가 아니라 그랬죠? 명사라고 이름 붙여지고 불리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이름이 붙여지고 이름 불려져서 그래서 영광이다라고 did you feel? 너 느꼈니? 라고 했는데 one of 뭐 중에 하나? The first, 첫 번째 official questionnaire는 공식 질문자 of the semester, 그 학기죠. 그 학기의 첫 공식 질문자 중의 하나로서 be named, 이름이 불려져서 너 영광이다라고 느꼈어 하고 내가 그냥 농담처럼 툭 던진 거야. 맞니? 책을 내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더 확인할 거. 지금 be named까지 같이 따라왔죠. 여기까지. 그리고 항상 one of 뒤에는 questionnaires, one of 뒤에, 그치? one of 뒤에는 s 붙는 거 항상 체크 한번 해주시고 be named에 해당되는 거, 그치? 요거 설명 한번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 되니? 그치, 가볼게. In a serious, 근데 되게 진지한 어조예요. 진지한 어조로 she, 그녀가 answered that 이하라는 것에, 그치? that 이하라는 것을 답변합니다. that 이하라는 거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네요. that 이하라는 것을 답변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she had been 하고 들어왔네. had been이가 뭐야? had pp지. 자, 그럼 저는 항상 과거 완료는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왜? had pp라고 하는 과거 완료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과거 이전 시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과거 이전이라고 하는 게 누가 기준이냐면 앞에 answered라고 하는 과거를 기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둘 사이에 지금 뭐냐면 시제가 같지 않아요. 그녀가 이렇게 했던 게 먼저고 그리고 나중에 답변한 건데, 그럼 뭐 했던 게 먼저인지 보자. had been 비동사 다음에 뭐니? 비동사 다음에 nervous 다음에 형용사죠. 자, 극도로 엄청나게 긴장을 했었다. 극도로 nervous, 엄청나게 긴장을 했었다가 먼저고 나중에 그랬다라고 대답을 한 거지. 극도로 긴장을 한 거는 먼저예요. 그게 먼저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그랬다라고 내가 나중에 대답을 한 거죠. 그쵸? 체크 되니? when, 뭐 했을 때?
I appoint 내가 임명하다 지정하다죠. 임명하다, 지정하다, her. 그녀를 수업의 시작에서 그녀를 임명하고 지정했을 때 극도로 nervous는 긴장했었던 게 먼저고 그랬다라고 지금 내가 나중에 나한테 와서 대답을 하는 거야. 체크 내세요. 그래서 시제상의 차이가 나는 거 과거가 나중이죠. 그리고 과거 완료가 먼저라는 거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얘가 먼저 일어난 거지 극도로 긴장감을 느꼈었다라고 나중에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그때 근데 그때 during that class 그 수업 동안이죠. 그러나 그때 그 수업 동안에 she felt 그녀가 differently from 그녀가 느꼈다는 겁니다. 그녀가 뭘 느꼈냐면 differently from이죠. from 이하와는 다르게 느꼈대요. 지금 보면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from 이하와는 다르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느꼈다. 요걸 한 덩어리 부사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from 이하와는 다르게 느꼈어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she had fel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싹 그어볼게요. She had felt during other lectures인데 자, how라고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내가 먼저 잡을 거는 had felt. had 다음에 pp죠. 그치? 역시나 과거 완료를 쓰고 있고 뭐야? 과거 이전을 나타내고 있는 시제구나. 그러면 그녀가 느꼈었던 during 다른 수업이나 강의겠지. 다른 수업이나 다른 강의. 다른 수업이라든지 다른 강의 동안에 그녀가 느꼈었던 하고 how가 들어왔죠. 자, how 앞에는 이게 관계부사거든. 이 친구 앞에 누가 날아갔냐면 우리가 관계부사 앞에는 더 way를 쓰지 못하잖아요. 둘이 나란히 적지 못하니까 반드시 생략을 해야 되죠. 그러면 how 이하인 방식과는 다르게 느꼈다라는 거죠. 체크 한 번만 해주시고 자, 지금 보면 그녀가 다른 수업이나 강의 동안에 느꼈던 게 먼저야. 내 수업을 듣기 전에 다른 수업이나 다른 강의 동안 그녀가 느꼈던 게 이게 먼저고 그랬던 방식과는 다르게 지금 느끼는 거죠.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볼게. 얘랑 누구야? 얘를 놓고 보시면 돼요. 얘랑 얘가 시제가 다른 거야. from 이하와 다르게 느꼈다. 근데 이거는 나중인 거고 how 이하를 보니까 다른 수업 동안에 그녀가 느꼈던 게 과거 완료, 과거 이전을 얘기하죠. 먼저 다른 수업을 듣는 동안에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방식과는 다르게 나중에 느꼈다. 내 수업을 들으면서 나중에 다르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체크 되실까요? 시제상의 불일치를 잡는 건데 앞에 있는 과거와 had felt, 느꼈었다라고 하는 게 시제상 일치하지 않는다. 다른 강의를 듣는 동안에 자기가 느꼈다라는 게 더 먼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이전에 다른 수업을 들었던 것과는 지금 다르게 느낀다라고 시제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 거 체크 한 번만 해주시고요. 괜찮니? 자, 그러면 how라고 하는 관계부사는 앞에 당연히 the way라는 선행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생략을 했고 그래서 관계부사 하나가 달랑 남아있지만 해석은 앞에 선행사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그녀가 느꼈었던 방식과는 다르게 느꼈다. 근데 다른 수업들을 듣는 동안에 느꼈었던 방식과는 다르게 느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체크 되실까요? 이 시제상의 앞뒤를 조금씩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체크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 자, 당연히 의아한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제가 한번 살짝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작용할까 싶기는 해요. 지금 보면 여기서는 일단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feel 다음에 보니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feel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는 원래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와서 뭐뭐 하게 느끼다. 이걸 이제 기본으로 보시잖아요. 이걸 기본으로 보시는 건데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이건 기본이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주어가 형용사 하게 느낀다. 우리가 이제 뭐냐면 주어가 이 다음에 그냥 이 different를 쓰게 되잖아. 그럼 이제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정말로 오감 촉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다르게 오감 촉감으로 다르게 느끼는 이게 뭐냐면 감정이나 뭐 촉감이라든지 오감 이런 것들로 다르게 느끼는 게 different예요. 이렇게 생각하자. 그치? 자, 여기다가 different를 쓰게 되면 진짜 감각적으로 다르게 느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지문에서 쓰고 있는 주어 다음에 feel하고 differently가 되시면 얘를 감각동사로 쓰신 게 아니라 그냥 느끼다라고 하는 자동사, 감각동사가 아닌 그냥 일반 자동사로 쓰신 거거든. 그러면 다르게 느낀다라고 하면 얘는 감정이나 오감에 관련된 게 아니라 about이나 from 같은 걸 써서 뭐냐면 이 뒤에 있는 명사, 뭐뭐에 대해서나 혹은 뭐뭐로부터 다르게 느낀다라는 게 이게 감정이 아니라 보통 여기는 어떤 의미가 되기 시작하냐면 얘는 의견이라든지 의견이나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실게요. 그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학교 시험에서 저는 예민하게 잡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felt하고 differently를 봤을 때 좀 그래도 문법적인 걸 봤던 친구들은 이상한데 하고 느끼는 게 맞아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들어와서 해석을 부사처럼 하지만 부사를 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대부분의 경우인데 여기서 진짜 말 그대로 feel 다음에 형용사를 써서 different를 받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from 이하에 대해서 정말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야. 내가 감정이나 오감으로 느끼는 거, 촉감 막 이런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내용이 어때요? 그녀가 다른 수업 동안에 느꼈던 거 막 보고 듣고 감각적으로 느낀 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수업 동안에 느꼈던 그 방식이라는 것과 다르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건 이 about이나 from 이하에 대해서 자기가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돼요. 체크 되실까요? 이 위에 거가 지금 우리가 아닌 거는 밑에 거로 지금 가고 위에 거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얘는 정말 감각이나 촉감이나 오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from 이하와 다르게 느꼈다. 저 선생님의 수업과 이 수업은 좀 달라라는 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다르게 느낀 게 아니라 수업에 대한 각자 본인의 의견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각동사,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의 기준으로 쓴 게 아니라 느끼다라고 하는 자동사, 감각동사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자동사 뒤에 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자동사 뒤에 부사를 써서 from 이하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다르게 느끼고 있다. 내 의견이나 생각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체크 되실까요? 솔직히 말하면 깊게 들어가실 것까지는 없지만 그동안 너네가 공부를 해왔던 거 분명히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위에 거가 왜 아닌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의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 왜? 이 수업과 저 수업을 내 오감과 촉감이 다르게 느낀다가 아니라 이 수업과 저 수업에 대해서 나는 다르게 느낀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의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ly는 문제가 없다라고 받아들이실게요. 체크 내실까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위에 거가 왜 안 되는지 생각을 하고 아래 거의 경우는 feel 다음에 뭐가 와서 여기서 느끼다라고 하는 자동사, 주어가 느끼다라는 자동사로 사용이 되면서 부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동사는 목적어 필요하지 않으니까 from 이하에 대해서 그냥 다르게 느낀다, 즉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게.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from 이하에 대해서 혹은 about 이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생각과 의견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이어서 아래 걸로 쓰시게 된다. 체크 한 번만 해주시고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것은 lecture, 어떤 강의였냐면 그것은 단지 like인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죠. 그냥 the others니까 이 the others라고 하면 그냥 다른 강의들이에요. the other lectures를 그냥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강의는 그냥 다른 강의들 the others인데 the other lectures와 동일합니다. 그냥 다른 강의들. 자, 그냥 다른 강의들과 단지 그냥 같은 강의라는 겁니다. 명사를 전치사 명사 덩어리가 앞에를 수식해줘요. 그냥 강의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러나 이번에는 she said, 그녀가 말하기를 이 컴마가 땡땡이 대시야. 뭐라고 말하냐면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 들어오네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녀가 was forced, 비동사 다음에 pp, 노란 색깔 밑줄 한번 싹 그어볼까? was forced to have지. 자, 이것도 제가 여기다 살짝, 이거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건데 force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force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 to 부정사.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도록 강제하고 강요한다는 겁니다. 강요한다는 거죠.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도록 강제 강요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목적어 앞으로 빼볼게.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PP, be forced까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제가 계속하는 거,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온 투부정사는 어떻게 된다? 위에서 아래로 그냥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는 위에서 아래로 그냥 내려옵니다. 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에서 본 것처럼 be forced 다음에 투부정사 구조가 나왔다. 주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forced면 뭐야? 강제되어진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만 더. force만 알면 안 돼. force를 알면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compel 같이 가야 됩니다. 이 단어 되게 중요해요. force랑 compel은 그냥 세트야. 강제하다, 강요하다라는 세트 단어 같이 한번 잡아주시고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도록 강제하고 강요한다는 겁니다. 주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강제되어지고 강요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녀가 말하기를 그녀가 강제되어졌대. to 부정사 하도록 강제가 되어졌습니다. 비동사 PPD에 왜 to 부정사가 들어왔을까? 목적격 보어 역할하는 to 부정사가 위에서 아래로 갈 자리가 없어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즉, 요 자리에는 뭘 주의해 주시면 되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자리에 뭘 주의해 주시면 되냐면 요 자리에 ing 쓰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왜냐하면 원래 형태가 뭐였어? 원래 능동에서 force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아이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즉 여기다가 지금 ing를 걸게 되면 여기도 ing를 썼다는 내용이 되는데 force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만 쓰고 ing는 쓰지 않아요. 쓰지 않는 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누굴 쓰지 않도록 ing를 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체크되실까요? 확인 한 번만 해주시고 그녀가 to 부정사 하도록 강제되어졌다. higher level of 뭐의? consciousness니까 지금 뭐냐면 의식의 더 높은 수준을 가지도록 강제가 되어졌는데 어떤 의식이냐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세미콜론 빠졌어요. 여기 저는 너네는 있습니다. 세미콜론이 빠졌어. 그런데 그녀가 more of 자 요거 체크 한번 할까? more aware of를 잡을게요. more aware of가 되면 뭐야? be aware 하고 of지. 뭐뭐를 인식하다. be aware of 그러면 그녀가 더 인식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content of 뭐의 내용물에 대해서냐면 lecture and discussion 강의와 그 다음에 토론이죠. 그러면 강의와 토론의 컨텐츠이죠. 강의와 토론의 컨텐츠에 대해서 더 인식했다라는 거지, 맞니? 강의와 토론의 컨텐츠에 대해서 그거를 more aware, 더 인식했다라는 거죠. 요거 전환되는 것까지 한번 잡아주시고요. 세미콜론의 중간에 빠진 건 제가 잡고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또한 인정을 했어. that야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고요.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즉 consequently랑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밑줄을 싹 한번 그어볼게. 결과적으로 그녀가 got more, 더 많이, 이건 목적어 역할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더 많은 것을 얻었다. out of, from, 뭐로부터? that class, 그 수업으로부터죠. 그 수업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었다라는 것을 그녀가 인정을 했습니다. 엄청 부담이 되는 수업이었지만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되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그녀가 got more, 더 많은 것을 가져갔다, 얻었는데 그 수업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업에 더 몰입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체크 한 번만 해주시고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첫 번째 지문이었습니다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뭐가 되고 왜 안 되는지를 내용적으로 좀 이해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